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객관성, 투명성 부족한 보해체 결정, 공론화 절차 제대로 밟아야 한다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보사업이 아니었고 사실 처음부터 대운하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항에 부딪히자 4대강 보사업으로 바꿨습니다만 사실은 보호로서 사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획을 변경하고 건설했습니다. 파낸 모래만 3천만 대 분량이라고 할 정도로 강을 깊이 판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흐르는 강을 막는다는 발상 자체부터 자연과 환경 파괴였죠. 근데 그 파괴를 한 보를 세웠는데 그 보를 해체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라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 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수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용수 문제라든가 적응하는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주택이라든가 또 그 보가 있는 현재 건설된 상태에서 관광이라든지 상업활동이라든지 그런 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환경재앙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보는 해체시키고 원래 강이 흐르던 자연상태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격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잘못된 정책 고집해서 민생 파탄 내고 정부가 완충시켰다 자랑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충격적으로 급감해 소득격차가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사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00년 집권보다 민생에 올인해야 할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완충 소득이 더 파탄될 것을 완충 역할을 했다. 이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소득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완충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최소한 정지시키는 소득 격차 현재 상태 유지라도 시켜야 됐을 텐데 촛불 정부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꼴이 됐기 때문에 완충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 격차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자본진영의 그 주장의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잘못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본질을 회피하는 문제죠. 이 성장 정책이 아니라 그것이 혁신 성장이냐 소득주도 성장이냐의 논쟁이 아니라 그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잘못된 분배 정책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5.18 왜곡하면 감옥 이 역시 극단적 발상 아닌가. 5.18 항쟁 당시에 북한군 개입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왜곡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8은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이 헌법을 유린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두환 정권의 민중학살과 내란 행위, 헌법 유린 행위를 왜곡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허위 주장,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건 또 하나의 내란 예비 업무에 해당한다.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 규정에 따라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자들을 형법으로 사법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황교안, 최순실 태블릿 조작 발언 사과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시 권한 대행 그 당시에 이 재판이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그런 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눈치만 살살 보고 있다가 지금 세상이 좀 바뀐 것처럼 보이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극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런 지지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바꾸는 것, 입장을 드러내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정말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정치에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120조 클러스터 원스톱 지원으로 규제 철망 걷어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 집적단지라고 말합니다. 이 후보지를 경기 용인시로 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규제를 걷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매일경제신문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규제로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 이거 풀어야 된다는 거 주장이죠. 아니 수도권에 이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이미 수도권 규제 푸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걸 더 풀어라, 더 완화라 하는 소리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하에서도 이 대규모 클러스터가 110조 원짜리 투자가 허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규제가 정말 풀린 것 아니냐, 수도권 규제 이것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여행 수지 적자 19조 원, 더 매력적인 관광 한국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뭐 1년에 3천만 명 가까이 해외로 지금 한국에서 나가. 물론 5천만 국민에 3천만 명 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 사람이 여러 번 중복돼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관광 자체를 해외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제주도도 못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뭐 전 국민이 다 해외 관광 가는 것처럼 얘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2천만 명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3천만 명이나 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숫자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관광 오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다 그러는데 관광에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2천만 명이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관광 여건인 나라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뭐 교통 숙박 그 먹을거리만으로 관광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적으로도 그런 조건이 관광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을 수지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 볼거리가 없는데 무조건 수지가 역전돼 있으니까 관광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럼 뭐 보따리 장사만 계속 끌어들일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반도체나 다른 걸 수출해서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내서 적자 볼 수도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관광 수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관광만 딱 떼어놔가지고 우리가 관광 19조 원 적자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관광을 확대해야 된다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바이오 업계 보이콧 불은 복지부 시범사업 소극 행정 아닌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네요. 그걸 이제 소극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뭐 소극 행정이라보다는 어정쩡한 줄타기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계는 의료계 측면보다 의료계 측면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국민 건강이나 공공의료 측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국가는 안제 쌓였는데 문 걸어 잠근 국회 왜 있는 건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려가지고 건설적인 논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뭐 현 수준에서는 한국의 국회가 그런 정치적
건설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상임위라든가 본회의라든가 법사위라든가 뭐 여러 회의, 원내대표 회의가 됐든 당대표 회의가 됐든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가 마냥 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아주 정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장외에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장외에서 이 진영 간에 치열한 정치 공방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과 관련 사무경 신문은 고용 유연성 높이고 정년 폐지하는 방안 논의할 때 됐다. 뭐 대부분이 이제 노동 연령 연한을 60세, 65세로 늘린 이제 판결을 하니까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그 대신 고용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얼마나 고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이게 뭐 고용 유연이 유연하다 못해가지고 토막토막 다 끊어져 버린, 잘라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유연한 것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65세까지 매년 만약 30세에 노동을 시작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65, 35년 동안 만약 1년씩 단기로 고용한다면 35번을 취업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6개월 단위로 만약 한다면 70번을 입사하고 퇴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도대체 이런 식의 고용 유연성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피를 마르게 하는가, 노동자를 얼마나 쥐어짜는가, 얼마나 불안정한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와 지금 사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걸로 정상회담도 자주 하고 말이죠. 멜기신문은 한국과 인도 함께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관계는 당연히 동반자 관계여야죠. 그러나 국제 질서는 변화합니다. 우방이 적국이 되고 적국이 우방이 되고 이 국제관계는 변화무쌍하게 발전해 나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인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 세계인권선언이라든가 유엔선언이라든가 헌장이라든가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가치 입각에서 다변화 시대에 걸맞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천박하게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 많이 팔아먹고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 외교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뭐 계속 국격 얘기하지만 국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대통령이 뭐 비즈니스하고 돌아다니는 것만이 국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 반전평화, 탈핵,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사회, 또 그런 국가들과의 교류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통상임금 판결 때마다 기업이 휘청휘청했어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지금 이 사설이 이제 이런 그 비판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아니, 그동안 노동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면 회사가 임금 체계를 정비해야 할 일이지. 그럼 이 매일신문 사설은 뭐 기업이 휘청해서 걱정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동안 임금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즉각 임금 체계를 정상화할 것을, 정비할 것을, 그걸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윤과 배당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챙기면서 노동자 임금은 대충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 자체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주총이 열리면 정말 이 주주들의 배당이 지급되고, 이거 정말 칼같이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경영진들의 고위 연봉, 노동자 임금의 뭐 수십 배, 어떤 경우는 수백 배에 달하는 그런 고위 연봉을 챙겨나가고, 배임 횡령에다가 뭐 분식회계에다가 얼마나 탈세에다가 이런 불법 행위는 쉽게 하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런 그 잘못된 임금 체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용인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